다음 진도 나갑시다. 마이크 켰죠,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크의 존재 이유입니다. 리스크가 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항상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이 리스크가 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우리 인지 능력이 퍼펙트했으면 좋겠는데 뭐요? 퍼펙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영혼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이 완벽해서 절대적인 신하고 동급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미래 일에 대해서 불확실할까 안 할까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추정을 하지 않아요. 예.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안하면 학생한테 질문 좀 하나 할게. 몇 살쯤 죽을 것 같아? 잘 모르겠지, 그치? 하지만 잘 모른다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몇 살쯤 죽을 것 같으면 머릿속에 막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 그림이 주로 몇 살에 집중이 되어 있어? 8, 90. 그치. 예측을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신에게 물어봤으면, 자네가 가가지고 신에게 물어보면은, 신이시여, 저는 몇 살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이 뭐라 그럴까? 바로 대답 안 해줘. 왜 그러게? 질문에 문제가 있거든. 몇 살쯤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예, 어라운드잖아. 어바웃을 물어봤잖아. 신에게는 어라운드, 어바웃이 없는 거예요. 신에게 일단 야단 먹고 시작할 거야. 너가 나를 무시한 거라고. 그지? 신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어라운드나 어바웃이란 말 안 썼고, 쯤이라는. 너는 93세가 되는 해에, 그지? 몇 시에 딱 죽어. 호흡이 딱 가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시작하는데 그 미세 단위까지 쪼개줄 수 있을 거야. 그지? 신은 확정적입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에게는 어때요? 인간에게만 과거와 현재, 미래 구분이 유의하죠. 신에게는 어때요? 모든 게 그냥 동일선상에 있겠죠. 수평적이겠죠. 과거도 확실하고 현재도 확실하고 미래도 확실하고 차별이 없겠죠. 그죠? 신에게는 뭡니까? 예, 리스크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지난 시간에 뭐냐면 제가 한 내용 중에서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점이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되던가요? 주로가 아니라 모두 다. 미래죠. 예, 리스크는 하나의 행동의 결과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경우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결합이 되는 시점은 항상 반드시 미래입니다. 알겠죠? 리스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달로 보는 시점은 미래 시점입니다. 현재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과거에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왜? 과거의 사건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죽은 사람. 자, 어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죽음의 결과가 오늘이나 내일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죠. 과거의 사건은 한번 결정이 되면 이름이 픽스 돼버립니다. 영어로 하면 이드로 되죠, 그렇죠? 픽스드. 과거에는 there is no risk입니다. 따라서 어때요?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어떤 이미 뭔가 이루어진 것 대상에는 어때요? 거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보험은 뭘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과거의 사건에는 리스크가 없죠. 따라서 과거의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보험이 관리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바로 그게 학문적인 이유입니다. 논리적인. 뭐예요?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사망 여부에 대한 리스크, 즉 불확실성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돼서 죽었어요.
어제 죽었어요? 오늘도 죽고 있습니다. 어제 죽었으면 오늘도 죽죠. 그럼 내일은 살 수 있을까? 내일도 죽어요. 10억 년 뒤에는 한 번쯤 살까? 죽어. 그죠?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때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재 상황, 여기는 확실하죠. 그렇죠?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바꾸려면 미리에 바꿔야 되겠죠. 현재 상황에 역시도 리스크는 현재 상황에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하게. 예를 들어서 어때요? 암에 지금 현재 걸려있는 사람. 현재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어때요? 암 발생에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그 사람이 암을 발생할까 말까? 이 암에 걸린 사람한테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이 암 3기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내가 암 걸릴까 말까? 안 걸릴까? 이렇게 고민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이미 현재 사건에도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걸린 암에 대해서. 따라서 어때요? 여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을 상대로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네요. 못합니다. 이미 암에 걸려있는, 현재 암에 걸려있는 사람은, 어때요? 암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다. 거기 리스크가 없어요. 암과 관련된.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에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만이 미래에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이와 관련된 것들이 어때요? 리스크가 존재하겠죠.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죠. 경우의 수가 2 이상이잖아요. 2개잖아요. 걸리든 안 걸리든. 걸린 것도 아니고 안 걸린 것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가을기도 개콘에서나 나옵니다. 그러죠? 가을기도. 그 누구죠? 김대희 친구? 감수성 왕. 걔가 전에 했었잖아요. 가을기도. 여러분 공부만 해서 안 보시는구나. 가끔씩 좀 쉬고 그래야 됩니다. 알겠죠? 가끔씩 좀 쉬어야 돼요. 미래에 상황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뭐냐면 신에게는 어때요? 리스크가 없다는 건 뭐네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미래에서 모르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신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으면 불확실성이 없었을 겁니다. 불확실성이 없어. 그럼 편했겠지. 근데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면 편하게만 했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흥미가 없잖아. 가변성이 없잖아요. 그잖아. 아름다운 여학생이 지나가도 혹하는 마음이 없잖아. 왜?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난지 알아버리니까. 의미가 없잖아. 김태 이쁘다. 와, 이쁘다 그러잖아요. 일면의 가능성 생각하잖아. 아직 결혼 안 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여학생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다 장동건에서 일면의 가능성을 가지고 막 설레는데 이미 끝나버렸잖아. 그 마음이 다 이제 원빈한테 막 몰려가서 현빈하고.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있잖아요. 신이처럼 딱 알아버리는 거야. 장동건,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장동건 고소영 거야. 딱 알아버리는 거야. 그럼 흥미가 있어, 없어? 그치? 재미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하지만, 신에게는 뭐냐면 리스크가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인지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 리스크는 뭐예요? 우리 인지 능력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인지 능력이랑 브레인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보, 지식,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한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직면하고 살아야 되지만 어때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이 증가하면 어때요? 기왕에는 리스크가 그 정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경우에 따라서 어때요? 어떤 방면의 리스크는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식이 증가하면 알아버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왜 진시황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짓거리를 팔풍이 같은 짓거리를 했을까? 간단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확정된 지식을 이 사람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여나 이거 경우수가 하나를 둘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걸 알잖아. 안 하잖아, 그런 짓을.
그런데 그때 죽은 진시황이 억울해서 다시 환생했는데 과학자들로 환생한 거다. 생물학자들. 노화를 더 늦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막.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뭐냐면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요 리스크를 뭐냐면은, 그죠? 존재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 봅시다. 그런데 어때요? 지식이나 정보나 기술이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리스크가 완전히 때때는 제거되거나 아닐때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이 뭡니까?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은 실은 뭐냐 그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크를 존재하는 리스크를 제거해버리거나 존재하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때요? 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다시 무슨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없애버리거나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뭐예요?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있으면은 리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이 지금 동치라는 거죠. 동치는 아니지만 비슷해.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보험은 뭐예요? 예. 갖고 있으면 증가하면은 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하거나 줄여버릴 수 있는 지식과 정보와 기술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험 계절의 개입이 여기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세상에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보험이 인스는 항상 인슈런스를 여러분이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다 쓰기 어려워 제가 약자를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인슈런스에 개입하게 되면은 최소 리스크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다시 요 리스크가 튀어나오죠. 이 리스크는 원래 큰 리스크가 아니라 줄어드는 리스크도 좀 더 적지, 그치? 써주셨지. 대문자에서 똑같은 동급을 치고 아니고 소문자로 해줄게요. 그렇지. 그렇죠? 좀 더 적은 리스크거나 줄어들거나 이게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보험에는 뭐예요? 여기 오면 인간의 지식과 정보와 그 다음에 기술이 집적이 돼 있겠죠. 그러잖아요. 리스크를 제거시키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요게 보험 제도예요. 보험 수리가 뭐예요? 여기에 수리가 있는 거죠. 알겠죠? 보험에 있어서, 보험 이론에 있어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기동, 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거. 보험이 어떠한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감소시키는가. 요게 하나의 보험원의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그겁니다. 보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요걸 없애려고 하니까 다시 요놈이 또 새로운 리스크에 노출이 되라는 겁니다. 보험회사라는 게 뭐만 알겠죠? 보험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감소되거나 제거되어 있는데 다시 보험회사가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장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가 파생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보험회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죠? 이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보험 경영이에요. 알겠죠? 실은 뭐냐면 이 두 가지 그게 큰 틀이거든요. 보험에 있어서의 이슈의 큰 틀입니다. 전문 지식들의. 실은 그게 보험 경영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어서 지금 관념적이지만 이걸 프레임에 딱 집어넣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의 존재 이유를 했었고 존재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팁을 지금 추상적으로 하나 알 수 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접어두고 또 넘어갑시다. 다른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래서 공부를 하게 되냐.
이번엔 위스키 종류입니다. 누가 한숨을 쉰 것 같은데? 어렵나? 예. 여기 또 물을 이렇게 묻혀놔야죠. 자, 이제는 위스키 종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위스키의 개념에 대해서 했었죠. 위스키가 뭐냐? 여기에 있었죠. 그러죠? 그 다음에 잠깐 곁다리로 빠져가지고 요놈이 왜 존재하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원인을 알기 때문에 요놈을 해결할 어느 정도 팁을 받았죠. 그렇죠? 위스키였어요. 그죠? 그게 방금 전에 뭐냐면은 보호면 제도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스키에서 알았으니까 뭐냐. 그 다음에 당연히 종류가 있겠죠. 종류. 그죠? 위스키의 종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사람이에요. 이 중에 사람이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실은 뭐냐면은 원수 손오공인데 이게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사람을 둔갑에 있다. 저기 다 사람이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사람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뭐냐면 유심히 평상시에 관심 안 가졌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여기는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잖아요. 종류가 틀리죠. 같은 사람이니까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어서 다 같을 줄 알지만 어때요? 종류에 따라서 남자, 여자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나처럼 생각하고 여자를 대했다면 큰일 납니다. 야, 그잖아? 난리 나요. 그지?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나처럼 여자를 남자처럼 뭐냐면 여기고 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남자를 여자처럼 생각하고 대하지 말라. 그랬더니 큰일 난다. 그죠? 그런 유용한 정보를 뭐냐면 제공해주기 위해서 나온 책이 있잖아.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위스키에 대해서 뭐냐면 정의를 내렸는데, 이 위스키에도 있잖아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 위스키는 특성들이 다 틀립니다. 같은 위스키지만, 공통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 구분이 되는, 차별이 되는 뭐냐면 특성들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모든 종류의 리스크들을 그 종류의 특성을 뭐냐면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취급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공부할 때 관리를 할 때 어떻게 되냐? 리스크의 종류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뒤에 그 리스크에 적합한 상응한 방식을 가지고 그 해당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데는 필연적으로 리스크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여기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일단 하도록 합시다. 세부적인 리스크의 종류는 뒤에서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리스크는 먼저 객관적인 리스크와 주관적인 리스크로 나누어집니다. 네. 객관적인 objective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쳐서 객관적 리스크를 가르쳐서 앞으로 이걸 뭐냐면 OR로 쓸 겁니다. 알겠죠? 네. 객관적인 리스크다. 여러분이 헷갈리면은 여기 이렇게 쓰세요. 리스크. O 리스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주관적인 리스크. 이걸 저는 SR로 쓸 겁니다. Subjective Risk. 객관적인 리스크는 뭐냐? 예,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죠?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미래의 하나의 사건의 결과, 하나의 액션이 발생하면은 이 결과물은 미래에 발생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하나로 딱 픽스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또 이렇게 딱딱딱딱 n 해가지고 딱 보면 그죠? 복수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런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자,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단 말은 이런 상황에서 실은 통계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우의 수를 알고, 그러죠? 각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즉 각 결과들을 알고 그 결과에 대응하는 확률을 안다는 게, 계산한다는 게 실은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통계에서 그러죠. P2 뚜두두두 해가지고 여기는 PN이 되겠죠. 그죠? 이걸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간편하게 도표로 이것을 옮겨놓으면 뭐가 돼? 실은 이게 바로 확률 분포표의 정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통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다행히 없네요. 자, 손 들기 전에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손 들어보면 괜히 난감해지거든, 내가. 여기 통계 시간 보면 한 2장이나 3장 하면 여기 이 그림 이거 고등학교 때 했었어요. 그지? 확률론에. 자, 이쪽에 X축이고, Y축에 있는데, X축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봤죠? 이렇게 봤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있는 거 봤죠? 이런 거는 봤죠? 실은 이 Y축이 뭡니까? Y축의 프리퀀시. 그죠? 빈도죠. 이 빈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확률입니다. 그죠? 확률. 이건 P. 그 다음에 X축은 뭡니까? X축에 이것도 실수로 무수한 점들이 있죠. 그죠? 연속 확률 분포를 가정할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죠. 이 각 점 하나하나가 실은 뭡니까? 예. 특정 시행의 결과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경우의 수가, 자, 이게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는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파악이 돼야 되고, 각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이게 확률이라고 그랬죠. 확률이 파악이 되면은 그 결과 나온 게 뭐예요?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객관적인 리스크라는 겁니다. 예. 통계적인 방식의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게 객관적인 리스크예요. 예. 알겠죠? 경우의 수를 알고 그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뭡니까? 예,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어때요? 경우의 수를 완벽히 파악하고 각 경우의 수에 상응하는 완벽한 확률 계산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리스크 중에서는 객관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예, 우리는 객관적 리스크를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실제 존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학자들이 많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죠. 약간의 불안정성을 자, 경우의 수에 있어서나 확률에 있어서 어때요? 네,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현실적인 의미에서 불확실성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방금 전에 이 전 시간에 그러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대충 파악이 돼.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사망 확률, 연령대별 사망 확률, 이게 객관적인 불확실성이니까 주관적인 불확실성이니까? 주관적 불확실성. 그렇죠. 이게 말하면 객관적인 불확실성에 들어갑니다. 왜? 예를 들어볼까요? 좀 이따가 보충 설명하겠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 비밀이나? 28. 그래. 자신감 있어서. 이 학생은 28입니다. 아마 얼굴이 동안이어서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한 5살 뻥튀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흐려줄게, 내가. 연막을 뿌려줄게. 걱정하지 마. 모르는 얘 입으로 28살 진짜 이제 뛰어봐야지 돼. 그러잖아요? 어쨌든 28로 전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학생이 사망 확률이 있잖아요. 사망률은, 자, 이 학생은 27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미 27세 살아버렸어. 과거 일이잖아요. 지금은 28에서 현재 시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경우의 수. 이 학생이 죽을 수, 연단위로 뽑아봅시다.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때요? 28이 죽을 수 있고, 29이 죽을 수 있고, 경사 뽑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100 했어. 100을 넘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그래? 그럼 확실히 110은 안 늙었지? 그치? 110으로 합시다. 이 학생이 뭐냐면은 연령대별 사망률에 관한 경우의 수를 파악할 수 있어 없어요? 파악할 수 있죠. 멍하게 생각하면은, 한꺼번에 두루뭉이 생각하면, 뭐 난감한데, 하나 죽이면은 파악이 됩니다. 나이를 파악하니까 28도 시작하겠죠. 그러죠? 뭐, 여기 이렇게 하겠죠. 그죠? 물론, 그래서 뭐냐면은, 근데 사람이 어때요? 이게 뭐냐면은, 110살 이상까지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지? 근데 가능할 수도 있어. 하홍준 선생님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계리사들이, 굉장히 전문 계리사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지금 현재 있잖아요. 150살에 사망할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대요. 통계적 기법에서 예측해보면은. 장수국가들이 있잖아. 그치? 그게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수정돼야 될 것 같아. 방사능이 퍼졌잖아. 근데 이제 그게 있대요. 어쨌든 간에 15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건 거의 그지? 살고 싶지도 않잖아, 그러면. 그잖아. 살고 싶지 않잖아. 왜냐면 150살 사면 난감하지. 55세 정년 은퇴했는데 100년 동안 백수로, 그지? 그지? 100년 동안 백수로. 그렇지. 내가 생각할 때 100년 동안 백수로 살다 보면은 벽에 똥 치울 때가 산다 그러잖아. 똥으로 벽에 그린 그 벽화가 만리정산을 다 뒤엎을 정도. 죄송합니다. 이게 터치한 얘기에서. 근데 어쨌든 110으로 끊어줄게. 이것도 비극이야. 능력이 안 되면은. 그잖아. 50년 백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되잖아요. 그죠? 요거 확률. 28살이 얼마나 준 거야?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산이 됩니다. 왜? 28 뭐냐면은 남학생이 있잖아요. 이 학생과 비슷한 또래에 있는 과 엮어낸 학생들의 사망률이 평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죠?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리스크 지형 이야기하면서 경제학자들이 현 시점을 감안해서 리스크 개념을 타협을 했죠. 어느 정도. 그렇죠. 불확실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 즉 남들이 봤을 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각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 즉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으면 그것을 객관적인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계산이 되는 거. 다 이게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사람의 그 사망 확률은 이런 식이 아니라 왼꼬리 분포겠죠. 그죠? 70에서 80 사이에 70 후반에서 80대 집중돼 있겠지. 이렇게. 그죠?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할 때 대부분 정규 분포를 가지고 갈게요. 그렇죠? 정규 분포와 설명하고 이해하기 가장 쉽습니다. 학문은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반드시 현실성을 따지진 않습니다. 일단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내가 가정한 전제한 그 논리적인 전제에 오류가 없으면 됩니다. 일관성이 있으면 학문은 전개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적어놨는데 표현이 그렇죠. 예. 요 확률 분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면 족합니다. 알겠죠? 예, 엄격한 있잖아요. 예, 이데아적인 정밀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아까 리스크 개념 설명에 나와 있어요. 아시죠? 경제학자들이 리스크를, 이데아적인 리스크 개념을 현실성을 감안해서 불확실성을 타입을 했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등장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불확실한 상황을 말하는가 보다. 근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때요?
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그릴 수 있다면 그건 객관적인 리스크인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각 경우의 수와 그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발생 가능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리스크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객관적인 리스크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 객관적인 리스크는 있잖아요. 덤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선험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선험적. 두 번째는 경험적 리스크가 있어요. 경험적 리스크는 여기서 있었죠. 이 학생의. 그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28이라고 자백한 이 학생의 연령대별 사망률을 가지고 했었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경험적 리스크입니다. 객관적 리스크 중에서. 사람이 일정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경험해보고 난 뒤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률 분포표를 그리게 되는 리스크입니다. 이게 경험적 리스크입니다. 실은 저희 객관적 리스크는 이 경험적 리스크가 바로 보험에서 주로 관리 대상으로 하는 리스크죠. 뒤에 가서 부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선험적 리스크죠. 이건 뭡니까? 주사위 던지기. 그죠? 이건 안 해봐도 그릴 수 있죠. 물론 여기 차이가 나면 이산적이죠. 그렇죠? 실은 사람의 사망 확률도 어때요? 이거 이선적입니다. 근데 연속 분포를 가정을 하죠. 크게 무리가 없고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럽니다. 됐죠? 요게 객관적인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잖아요. 주관적인 불확실성, 주관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그 주관적인 리스크는 뭐냐? 사람의 특성 또는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가리킵니다. 책에도 나와 있죠? 사람의 특성. 이건 뭡니까? 개인마다 틀리죠. 그 다음에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동일한 개인일지라도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죠? 그렇게 개인이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확실성을 가리켜서 주관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음주운전.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동일한 사안이죠. 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이 틀려집니다. 불확실성 정도가. 대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사건이 진실을 오도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대범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앞뒤 생각지 않는 개념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어때요?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괜찮아. 음주운전하고 술 마시고 세대에 의하면 괜찮아. 아무 짓도 안 해. 두 병까지는 괜찮아. 마시고 어때요? 운전해. 사고 안 나. 가다가 사고 안 나더라도 경찰한테 단속 걸리면 어떡해. 면허 취소인데 안 걸려. 재수없는 사람에 걸리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때요? 경우의 수는 2 이상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태도는 어때요? 특정한 사건의 발생 확률을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다르게 분리를 시키죠. 그러죠. 그럼 어때요? 약간 냉정한 사람, 꼼꼼한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아니다. 분명한 사람 운전하고 가게 되면은 동일한 사안이지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죠. 사고가 나든지 안 나더라도 어때요? 경찰한테 걸리든지 그러면 안 걸리더라도 어때요? 사고 안 나는데 경찰한테 안 걸리면은 무사히 도주하든지. 따라서 어때요? 내가 희망하는 무사히 도주한 건 뭡니까? 3분의 1밖에 안 돼. 모든 웨이트를 다 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무사히 간다는 보장이 굉장히 확률이 키박하죠. 그죠? 그래도 왜 똑같이 과대평가해서 웨이트를 준다 할지라도 3분의 1의 확률이고. 그지? 60%가 이게 피박인데, 이 왜 하느냐. 동일한 상황이 돼서 마음속으로 다르게 생각을 느끼죠. 그래서 운전을 안 해요. 그죠? 요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이게 주관적 불확실성. 근데 이
사람 안에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느끼는 이 주관적 불확실성, 이 경우는 어때요? 사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갈리게 되죠. 그죠?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피곤하면은 인생이 암담하잖아. 계속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막 이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거 이 생고생하고 있는가? 차라리 이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학교도 열심히 다니다 토익이나 공부해서 취직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이 들잖아. 그지? 아침에는 학교를 가가지고 밥 먹고 친구들 이야기 점심때 놀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 근데 인생이 별로 이렇게 희망적으로 느껴지잖아. 그잖아. 너 왜 교리사 시험을 포기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너 교리사 시험 그만두고 막 싸우잖아, 막. 그지? 막 그러다가 또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 또 쏘늘이잖아. 좀 이상하네. 이게 시험 안 붙으면 어떻게 하지? 동일한 사안의 결과에 대해서 어때요?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바뀌죠, 그렇죠? 환정을 노리시죠. 그죠? 요게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또 주관적인 리스크입니다. 이 주관적인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에 따라 달라질 뿐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서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느끼는 게 항상 틀려져. 그래서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하잖아요. 간사하다고. 그래서 어때요? 이것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준이 어때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걸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이 주관적 리스크는. 또한 어떻습니까? 재무관리나 재무학이나 경제학이나 보험에서 어때요? 이런 주관적 리스크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가 힘듭니다. 오늘 관찰 좀 하려면 어때요? 시도 때없이 변해버려. 좀 진등하니 꾸준히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우리 리스크와 보험에서는 이것들은, 주관적 리스크는 일단은 알고 딱 제외시키는 겁니다. 학문의 대상에서. 우리의 관심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학이나, 뭐냐면은, 재무관리나,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보험에서 주 대상으로 하는 리스크는 바로 이 객관적인 리스크라는 겁니다. 객관적 리스크를 찾아서 그에 관련된 확률 분포표를 그리고, 그러죠? 그 확률 분포표를 그린 다음에 어때요? 미래를 예측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험 수리가 그거잖아요. 보험 수리 문제 보면 항상 확률 분포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와 관련되는 겁니다. 알겠죠? 확률 분포표를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리스크다. 이건 객관적인 리스크다. 하지만 어때요? 이데아적인 이상적인 경우의 수와 대응되는 확률은 없어.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왜 나오냐? 왜 그렇게 나오냐? 그렇게 안 내면은 문제를 만들 수가 없거든. 그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공부할 때는 그게 이데아적인 가정에서 하고 현실에 나가면은 틀립니다. 정확한 확률 분포표는 몰라. 그리긴 그려. 근데 근사치로 그리죠. 근사치로 그리다 보니까 내가 미래 예측가 뭘 계산해봤지만 계산하지만 내 계산치와 실제치가 틀려져.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게 또 나오는 거야. 그죠? 안전 로딩이 나오고, 그죠? 재보험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이 막 그 뒤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하는 게 그거야.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글자라도 그게 이 지시라고 하면 좀 그러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그게 있죠. 객관적인 리스크에 적용해가지고 이 텍스트는 다르게 나와 있죠. 그러죠? 그죠? 예측치와 뭐냐면 실제치의 차이를 가리켜서 객관적 리스크의 정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텍스트에는. 요건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나오기 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객관적인 리스크의 정의를 하고 난 뒤에 리스크의 정도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그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객관적인 리스크를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가리켜서 객관적 리스크의 정의라고 하는지 자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은 있잖아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위스키 정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멈춥시다. 시간 얼마 안 됐나요? 얼마 걸렸지? 연주야. 몇 분 지났어? 40분 지났어? 쉬었다 갑시다. 왜냐하면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있어가지고.